감사합니다. 참 우습잖은 기술이지만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보여드리게, 저는 이름은 박명서입니다. 법정 지시, 제 공식 직함은, 감사합니다. 공식 직함은 그냥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동네 가도 뭐 아는 거 맞고 아는 소리 많이 하면 박사라 그러는데요. 박사보다는 그냥 연구소장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3대체에 2시간씩 거쳐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뽑아내고자 하는 최종 물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비료입니다. 여기 비료가 뭐냐? 칼슘 비료예요. 유니칼슘 비료입니다. 순수. 그래서 이 비료의 역할은 뭐냐?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을 끝까지 자라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끝까지 올라가게 하고, 이 작물은 뿌리가 잘 뻗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면 자빠져요. 그래서 뿌리를 튼실하게 해주면은 토양이 좋고, 토양에서 좋은 거는 여기서 작물로 올라갈 영양은 다 올라가는데, 비료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비료학을 배워가지고 질소, 인산, 칼리밖에 몰라요. 근데 외국에는 제일 필요한 요소가 칼슘입니다. 칼슘, 질소, 인산, 칼리 이렇게 가지고 비료 조합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칼슘을 잘 몰라요. 북한은 우리보다 비료가 20년 앞서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비료를 더 잘합니다.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일본은 들어올 무렵에 세워졌고, 우리는 1961년도에 충주 비료 공장이 대한민국 국내 최초 공장이, 박 대통령이 외국 차관 빌려서 만든 공장이 충주 비료 공장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냥 그 화학 비료죠. 질소 비료 공장. 근데 질소는 막 자라가지고 태풍 불면 다 자빠져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조선국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한국에 퍼뜨린다. 우담춘 박사님이 동네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지만 시 없는 수박을 개발한 3대체 이론자, 식물공학학자입니다. 그분께서 한국의 비료를 공부시켰는데, 서울농대, 수원농대가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칼슘을 살려야 되는데 칼슘이 없다. 칼슘은 전부 화학적 칼슘인데 이거는 무리가 있다. 유기 칼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보고, 또 외국에서 뭘 좋아하느냐, 그 넓은 농장에 질소, 인산, 칼리보다는 세계 각국의 토양 표본을 놓고 제가 공부한 토양학, 식물학, 재배학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칼슘학을 장사가 되고, 그래도 칼슘 기술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게 장래가 있다 해서 제가 특허를 받은 게 요걸 가지고 요걸 만든 겁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가져오면서 돈을 벌어요. 톤당 몇만 원씩. 그리고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값을 받고 좋은 비료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흔히 퇴비를 해버리죠. 그 부산일 비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1년을 섞여서 만든 퇴비가 훌륭한 비료지만은 원칙은 90일 이상을 부숙을 시켜라 그럽니다. 부숙은 산소를 차단하고 현기성 부숙이 있고 산소를 끌어내는 호기성 부숙이 있어요. 그 퇴비업자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면 톱밥에 비벼가지고 포대기 담아가지고 꾸덕꾸덕 마르면 빨리 팔아야 돼요. 한 포대 1,000원 받고. 그러니까 지금 퇴비 공간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이 냄새가 나잖아요. 끝까지. 이 박테리아가 변성 박테리아 생겨가지고 구더기 보지도 못한 벌레가 나와요. 구더기에 꼬리가 5cm씩 달리는 구더기가 생깁니다. 변종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보면은 지금 중금속이 엄청 많을 뿐더러 비료가 먹어서 안 되는 살모넬라, 이제 비료로 써서 안 되는 이 여기 독극물이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 구균 해가지고 먹으면 죽거나 설사하는 균이 약 5가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중금속으로는 납, 수은, 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 14가지 종목을 쫙 체크를 해가지고 비료 규정에 맞추는데, 그걸 있어야 될 것은 많이 올려놓고 없어야 되는 것은 흔적 소멸, 이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제조의 목적이고 양심의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볼 시스템이 전부 모듈이 한 40개 모듈이 돼요. 작동을 해주는 게 자동화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요거를 일단 해놔야 가공하고 뭐 분말치고 요렇게 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생산 공정일 뿐이고, 요것은 배합, 융합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원래는 2시간만 하면은 비료로 바뀌어요. 그 중에서 1시간만 하고 나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알칼리가 pH 6.5가 토양에 제일 좋은 중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나오면은 pH 11 내지 10이 된 비료가 나옵니다. 토양의 산성이 pH가 3.3, 4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비료 10일짜리가 들어가가지고 토양의 3.3, 3.5.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간 게 한 10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6에서 6.5가 가장 좋은 땅이에요. 시령에 살고 땅땅에 살고 유기농법을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유기농법을 한다고 비료를 뒷다 쳐버려요, 화학비료를. 원래 화학비료는 비 온 날은 하루가 효과고 놔두면 일주일이면 효능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비료로서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게 토양과 합성이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축적되는 거는 산으로 바뀝니다. 우리 우유 먹으면 빠질 때는 산이 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자꾸 쓰니까 토양이 망가진다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비료법상에는 석회 처리 비료, 부선물 비료가 아닙니다. 비료에 속하는 보통 비료군에 속하고 한국 비료법 제11항에 보면은 석회 처리 비료로 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성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로 만들어도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통에도 문제 없고 수출에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HS 규정을 따라가지고 물건을 보낼 수 있느냐, 이 비료를 통과가 되고 FTA 규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규정 받을 수 있다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브라질하고 미국의 볼리비아까지 토양 구조에 맞게 했을 때 효과가 좋은 데는 효과가 있더라. 이거 만들면 뭐 한번 사서 써보고 싶다 하는 의견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가는 건 대충 보면 뭐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약장사 같지만 뭐뭐 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원칙은 2시간인데 빨리 가면 빨리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2시간 후면은 이렇게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포장이 돼요. 갖다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들어온 거 애지간하면 그날 100톤은 생산하죠. 비료 만들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그래서 이걸 처리하면서 받아들이고 팔면서 제품 생산이 되고, 그거는 이제 국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 앞으로 점차 나래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용어도 만들고, 재활용해서 자원순환으로 가고, 버려지는 걸 가지고 자원을 만들고, 뭐 외화가동률이 어쩌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 검증을 해봤고, 이 작물 뿌려가지고 재배 시험을 2년간 거쳤고, 그래서 비료로 등록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는 총 2000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석회 처리 비료가 2002년에 정부 농촌기능청 관보 고시로 해가지고 이건 비료 맞다 해가지고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고 한번 만들어보거든요. 음식물만 하느냐? 저는 음식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버려지는 건 워낙 많은데, 해상 폐기물, 예를 들어 뭐 양식장 죽은 어패류, 그 다음에 바닷가에 떠내려오는 해초, 이 처리 못해요. 썩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생물인 것 같지만 동물입니다. 해초가 프랑크톤하고 엉켜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불껍질 폐각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폐각은 폐각대로 방법을 찾아냈고, 생선 같은 것은 아미노산 계열의 비료를 만들어버려요. 도살장 쓰레기. 그 다음에 뭐 이름들도 농축산물 폐기, 속동, 제일 문제가 돈분입니다. 냄새도 못 없어요. 돈분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분, 이것까지 해가지고 인성분도 중화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닭은, 닭똥은 인이에요. 많이 보면 열이 나가지고 죽어버려요, 씨가. 그걸 모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도 조정이 다 가능하고, 우리 그 기술로.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단에 가면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무기물과 유기물이 나와요. 정제후에 최종. 그래서 무기물은 자기네들이 버립니다. 돈 주고. 근데 유기물은 이거 뭐 화력발전소에 뭐 저기 형성해가지고 뭐 RFD인가 뭐 FRD로 만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 연료를 엮는다, 뭐 엮는다. 물론 되는데 열량이 그만큼 안 나요. 터질 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걸 가지고 바꾸자. 거기 나오는 유기물을 가지고 비료가 약하면 토양을 개량하죠. 토양 성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토양 개량이에요. 그 다음에 저 공단의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는 그건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촌 하수 종말 처리장은 그건 바로 만들어도 비료 등록이 됩니다. 쓰러지죠. 그 쓰러지 가지고도 비료가 되고. 그래서 한 공장의 한 설비로 탱크를 각기 다르게 하고 촉매를 다르게. 그래서 저 연구실에서 항상 그거 보고 체크를 하죠. 요 성분은 뭐가 들었다. 없애자, 안틸, 깨자, 분리하자. 요거 하는 게 제가 이제 전문이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음식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냄새도 없애고 색깔도 바꾸고 건조하고 하면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나오는 상태에서 보시고 냄새가 과연 있는지, 형태가 있는지,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까지 보시고 시죽게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하면 최소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0.90 0.77 염도가 높다는 소리거든요. 저번에 0.6나? 채취총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를 바로 준비해오라. 한 개만 돼요. 예. 여기만 더 넣으면 나중에 치료는 별도로 예. 말려서 하면 되니까 처리했는 거는. 그러면 이 조각도 진짜 한번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민규가 뭐 찾고 있나? 와.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조금 넣으면 안 되죠. 이거 넣고 설탕 넣고 요리하는 거 같잖아요. 인물은 되게 쏘는 거 잘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거기서 보글보글 끓죠. 지금 반응이 됩니다. 끓죠. 이게 안 들어갔죠? 아직 안 났어요. 이거 발열을 주려면 이제 들어가야죠. 이 촉매 화학작용만 해도 끓고 있어요. 이게 좀 불리시 수도. 역으로 돌려. 빠꾸. 자, 뚜껑 덮으세요. 돌리기 전에 뚜껑 덮어버려요. 발열이 일어나. 틀 수가 있어. 좀 제대로 안 되는데. 안 맞아.
끓었어요. 아, 반죽 맛있게 됐네, 이거. 하얗게 돼버렸네. 색깔과 품질이 이제 변형시켜. 또 완전 커시를 내는. 이제 누가 넣어서 넣지. 땅에 넣어서 뜯으면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뜯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 밀가루 완전. 냄새 안 나고 아까 가상했는데. 달래비. 완전 뒤집어, 완전 뒤집어. 그러니까 넣어보세요.